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학생 학부생 과제로도 이런 자료는 쓸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론조사 결과로 사용하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셨어야 하고요. 이 공론조사에도 경기도민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이 백서랑 공론조사 자료집을 보면서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북부 의원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경기 북부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도 경기 북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의원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경기 남북도 이제 분리, 지사님 표현대로 하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경기 북도 분도 혹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일부 북부 지역 정치권의 요구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정치적인 의도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그걸 주장하셨던 분들이 나중에는 다른 이 하신 말씀과 다른 그 행보를 많이 보이셨는데 아마도 지사로 한정돼서 얘기한다면 북부를 경기 북부 특별자치로 한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과 영향력을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첫째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 발전을 시킬 수 있다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추호도 정치적인 의도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북부나 또는 어떤 것에 정치적인 그 생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제가 이 성장 잠재력과 앞으로의 비전을 통해서 용광로처럼 같이 끌어안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도민참여단 29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조사에서 최종적으로 87%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셨다면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네. 이게 당시 해당 공론조사에 활용된 자료집인데요. 혹시 확인은 해보셨는지? 네, 봤습니다. 네. 예, 관심이 있어가지고 봤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편향된 자료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론 수기 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통해서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자료에서 제가 우려하는 내용들 혹은 경기 북부에 대해서 우려하신 분들이 내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고요. 이런 공론조사 결과로는 학술지나 논문 이런 데는 고사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학생 학부생 과제로도 이런 자료는 쓸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론조사 결과로 사용하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셨어야 하고요. 이 공론조사에도 경기도민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이 백서랑 공론조사 자료집을 보면서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짧은 기간에 했던 겁니다. 그 후에 지금 북부 추진단이 생겨지면서 이제 제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편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의 상황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투명하게 증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어떤 그 의도적인 목적을 사상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희망하는 여러 여론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묻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서 대해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망되는 미래에 지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미래에 약간은 설레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가져올 변화는 지금보다는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시는 도민들이 계십니다. 그 불안을 떨쳐낼 수 있도록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저도 북부 주민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절로 공감합니다. 지난 2020년 3월에 경기도는 남양주시 GH랑 함께 개발이익 도민 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 내용 지금도 지켜질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6개 사업 얘기를 했고 2개는 진행 중이고 4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임지사 때 일이기도 하지만 그 협약 내용도 그 바람직한 내용이고 또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2017년에 GH에서 갈매아이씨 사업을 위해서 교통분담금 260억을 구리시에 지급했는데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사업 발주도 안 된 상태인데 제가 민간 기업을 다닌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 정도면 배임으로 고발당합니다. 260억을 먼저 보내주는데 해당 기관에서 사업 시행할 의지도 없다면 이거를 통해서 시기를 특정해서 그때까지는 해라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그때까지도 안 하면 환수를 나서거나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리시에서 이 문제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분담금 260억을 했지만 구리시가 이제 한 280억을 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응된다면 환수하는 게 불가피하겠지만 구리시의 그런 노력으로 봐서 제가 충분히 협의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점검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땅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존의 사회 질서로 비로 봤을 때 틀리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을 대대적인 탄압이나 처형으로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던가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서울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경기도 퀴어문화축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가치라고 하셨습니다. 네. 성소수자는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를 경기도 교육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성소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것에도 인정하는 포용력을 길러야 한다면서도 성소수자들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것이 차별 발언이 아니다, 혐오 발언이 아니다, 헤이트 스피치가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성소수자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존재를 지우고자 하는 시도가 헤이트 스피치가 아니라는 교육감님의 의견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저를 뽑아주신 도민들의 존재를 지울 수 없는 것처럼 경기 교육에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후위기 걱정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 장애를 이유로 꿈이 제약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 일터에서 자신의 노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세상을 꿈꾸면서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여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이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염정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의정활동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노숙인들과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는 장애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당한 채 이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성소수자들이 그렇고요. 이유 없이 차별받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주민들이 그렇고 학교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 또래 평교사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부터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고등학생이 도의원이 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분들의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존중받지 못하거나 생소한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게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 이 사회의 주류입니다. 그리고 제도권 내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의 힘이 되는 경기도 의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내지 못하는 우리 도민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찬 비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우리 이웃 곁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제가 작은 촛불 하나 들고 서 있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촛불 하나 바람 하나 불면 꺼지는 것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함께 해주시면 그 촛불들을 모아서 횃불로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요. 경기도 의회에서 제가 의정활동을 이제 1년을 해왔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는 다양한 의제를 두고 경기도 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다양한 조례와 의견 등으로 경기도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마음 한뜻에는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모든 분들이 같이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도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멋진 의정활동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